7월 내구재 주문이 반등을 했습니다. 잠자던 기업을 깨우나라는 이제 주제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보니까 미국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죠. 어떤 외신들을 좀 살펴볼까요? 미국이 뭐 순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은 항상 다운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이 잘 안 돌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경제에 있어서 심리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게 사실인데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에서 내구재 지표 같은 어제 나왔던 미국의 펀더멘털 지표는 좀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수주들이 앞으로 뭐 제조업이 얼마나 부스트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사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어제 나왔던 내구재 주문 수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4.4%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전월 대비해서고요. 네. 두 달 동안 뭐 거의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랬죠. 연율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3%로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좋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엑스트레스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 이제 운송 장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1.5%. 그러니까 운송 장비가 좀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를 했구나라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선이 이제 연율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이 가운데 이 가로축이 0%입니다. 지금 여전히 0% 이하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왔다라는 뜻이지 이게 뭐 절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회복을 가능한 상황이구나라고 보기에는 뭐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어제 상무부에서 나온 이 좀 디테일들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크게 늘어났던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디펜스 에어크래프트가 20%가 늘어났고요. 네. 논 디펜스 에어크래프트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항공 부분에서 네. 뭐 군사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가 89%가 늘어났어요. 어. 어쨌든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 디테일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양적인 부분을 만족을 시켰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 좋은 지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뭐 좋게 나온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반응들 로이터 기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US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뭐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을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 목표와 그 이러한 좋은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맞는 부분들이 아니냐.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 그러면 9월 달에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에서 한 애널리스트는 한 12월 정도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뭐 그다지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가능성 막 20-30% 정도 수준을 보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달러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뭐 완벽하게 이뤄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반등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블룸버그 이제 각국의 통화 정책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 관련된 얘기들이 코멘트들과 힌트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지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왔느냐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옐런의 발언에 따라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 통화들은 영국의 파운드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키위 달러는 뭐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옌,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최근 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통화의 변동성입니다.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크게 움직이느냐. 이 최근 들어서 이쪽이 있는 게 이제 뭐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겠죠. 브렉시트에 따라서 상당히 통화의 변동성이 커졌다가 엔화 같은 경우는 뭐 강세를 보였다가 아니면 파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네. 이런 변동성 보여주다가 착 변동성이 많이 낮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요 통화 대비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가요? 전체 이제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화들이 뭐 국제 금융 시장에서 무슨 쇼크가 왔을 때 전혀 반응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진짜 옐런 스피크에 의해서 옐런이 이제 잭슨 홀 발언으로 인해서
뭐 통화 정책이 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통화가 이렇게 그 통화 가치로 이렇게 통화 가치의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9월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통화 가치의 변동성을 훨씬 더 이것보다 훨씬 더 윗자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되겠죠. 드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서 별 얘기가 없으면 다시 또 반작용으로 또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한 28% 정도 어떻게 보면 10%대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월 달이 다가오자 한 28%에서 뭐 블룸버그에서는 30%, CME 그룹에서는 28%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연내는 한 2016년도 12월 정도에는 54%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의 확률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한 10명 중에 3명은 찬성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보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모비우스 인터뷰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자산운용 회장 지금은 이제 뭐 일선에서는 물러나시고 고문으로 이렇게 뭐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헬리콥터 머니를 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네.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탄환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했는데요. 네. 뭐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좀 드는데 재밌는 것은 90엔 그러니까 달러당 90엔으로 진입하기 전까지에는 네. 아무래도 좀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엔화 강세했다 베팅했던 이런 세력들이나 비상업적인 매수 포지션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가볍게 엔화를 가볍게 이제 그 약세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의 통화 정책이 전환이 되고 엔화의 방향성이 다시 바뀐다라는 것은 지금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엔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지금 뭐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라든가 이머징 시장의 강세는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한 다음 달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뭐 마크 모비우스의 뭐 예측력을 한번 좀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일본 증시는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약간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첨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은 지금 통화 정책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지금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정부의 노력이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니냐. 좀 뭐 네. 소비라든가 이런 것 좀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 좀 노력들이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유럽이나 미국도 다르지는 않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다들 통화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과 소비를 넓히고 높이는 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네. 빼고 있는 것은 아시아 얘기거든요. 아. 결과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좀 축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좀 암시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예, 뭐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진짜 추가적인 경제 지표의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뭐 양적인 부분, 고용의 양적인 부분을 뭐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경제는 아주 탄탄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GDP 성장률 자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요즘에는 근원 물가 지수 가지고 뭐 목표치에 다다랐다는 근원 물가 지수는 기준선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아직 어쨌든 유동성 장세는 금리가 인상이 이번 9월달에 금리 인상되지도 않을 뿐더러 유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잭슨 홀 미팅에서 결론적으로 옐런 의장이 금리를 이번 달 9월달에 인상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는 절대 쓰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뭐 호키시한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센티멘트를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반등할 구간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 심리가 회복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대 뭐 핫하긴 핫한가 봅니다.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 오늘 참 뭐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또 외신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죠. 전기차 시장에다 더불어서 이제 무인차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는 두 섹터이기 때문에 네.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테슬라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의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주행거리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죠.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약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극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테슬라가 새로운 이제 라인업을 구축을 기존의 테슬라 S와 X 두 차종에서 뭐 라인업이 이렇게 쫙 있어요. 여기 네.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이 모델 S도 뭐 60, 뭐 60D, 7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P 뭐 100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게 지금 13만 4천 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 그러니까 레인지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315마일이면 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네. 기존은 270마일이었어요. 10%, 15% 정도 이상의 개선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개솔린이나 디젤에다가 이제 꽉 우리가 기름을 채워서 달리게 되면 한 500km에서 600km 정도로 기대를 하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기차가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수준까지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로 60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가 얼마나 좀 빠르냐. 우리나라에는 뭐 제로 100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0km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지금 2.8초에서 2.5초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한 100만 불 이상의 슈퍼카들이 낼 수 있는 수준의 속도거든요. 엄청나죠. 아무리 뭐 개솔린이라든가 디젤을 뭐 선호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내 차보다 굉장히 전기차가 빠르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경쟁적인 내 차가 도대체 전기차보다 나온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면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나와 보시면 테슬라 S P100D 요 모델 대비해서 빠른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보세요. 225만 불, 23억 정도 되는 부가티 베이론이나 2.5초 제로백이 2.5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라페라리 뭐 이런 네. 차들. 이 밑에 있는 차들 보십시오. 뭐 람보르기니, 맥라렌 우리가 뭐 거의 꿈의 차들 추격적인 것 같아요. 뭐 한 네. 4억, 5억,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차들을 단 뭐 1억이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1억 부근의 가격으로 이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진짜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주행거리와 그리고 성능 자체가 이렇게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좀 끌어올리기엔 상당히 충분한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기사를 보시면 무인차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디언지 기사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차입니다. 이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냐면요. 그 미국하고 이제 싱가포르에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네. 뉴토놈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무인 자율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미쯔비시와 르노의 자동차를 가지고 6대를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시험 주행을 지금 시작을 했다. 네. 뭐 거의 뭐 반상용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정해진 위치에서 타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고 이제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만 지금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개선이 되면서 조금 더 넓혀가고 아직은 좀 동승자가 있습니다. 무슨 이제 굉장히 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벌어질 수도 때 있죠. 네. 차를 뭐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동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빠져나갈 테고 진짜 완벽한 무인 자율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춘지를 통해서 뭐 없는 내용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운행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시킨다라는 얘기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차 지붕 위에 네. 뭐 뺑글뺑글 돌아가는 라이다하고 레이다 이게 1초에 20번 그 자동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을 인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산이 되면서 네. 사람이 나타나면은 뭐 쓰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어쨌든 2018년도에는 상당히 이제 상용화를 분명히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우리가 보통 2020년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 전기차도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성능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 이런 전기차 관련된 무인차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뭐 런칭 약간 데뷔 자체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 기사를 통해서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전략 말씀해 주시면요. 네, 어쨌든 무인차, 전기차 밸류체인은 앞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선행적인 공부와 포트폴리오 편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자동차 가격보다 소프트웨어 한 개의 가격이 더 높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의 과열이 좀 예상이 되면서 이런 네. 부분들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서동수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